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엄습하는 공포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껏 예민한 잠기 때문에 남편과 따로 자곤 했는데 이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잠이 들 수 있었다. 살아있는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어야 안도하며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뭐 아직은 그리 심각한 것 같진 않지만 공황장애 같은데? 치료받고 약을 먹어보는 건 어때? 가까운 지인이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하다며 권했지만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괜찮아지겠지. 업무로 받은 스트레스라 회사를 그만두면 괜찮아질 거라며 나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10년) 가까이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잘 견뎌왔다고 자신했고 잘하고 있다고 느껴왔다. 그러던 어느 휴무날 명동 한복판에서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들숨날숨의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숨은 쉬어지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들의 말소리가 나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단어들이 귓속으로 빨려 들어왔다.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떡하지? 이제 죽는 건가? 일단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바로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다. 진료 전 문진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제가 본 환자 중에 자살 치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분은 처음이에요.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요. 그런지 몰랐어요. 이제부터 안에 있던 걸 얘기하세요. 본인부터 생각하세요. 당신이 먼저예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난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6월 1일 퇴사 전 등록해두었던 수영을 배우러 가는 날이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수영을 배워보리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섰다. 아이들 때문에 가고는 했던 체육센터에는 오전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수영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첫 시간이라 얼음 무릎까지 오는 얕은 수영장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기에 체조를 하고 가만히 발을 담가보았다. 물을 좋아했고 특히나 잠수를 하면서 느낀 그 물의 묵직함을 즐겼던 나였기에 자연스럽게 몸을 담그려 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다. 수영장 물이 발끝에 닿는 순간 갑자기 숨이 멎고 천장이 내려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려앉은 천장의 구조물이 나를 깊은 물속으로 밀어넣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숨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다. 이건 뭐지? 내가 왜 이러지? 회원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회원님, 빨리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탈의실에 앉아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맥박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고, 그제서야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다.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다.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범람하고 침수 피해가 있던 날 무작정 두물머리의 연꽃을 보러 간 적이 있다. 그 폭우 속의 연꽃은 너무 아름다웠다.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 기분은 한 달여 가까이 유지되었다. 자연에서 받은 치유, 그것과 함께하리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와중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다. 프리 저브드 플라워 학원에서 동기로 만난 한주 작가님. 한 테이블에서 만난 동기 중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대화가 되는 한주쌤은 든든한 맏언니였다. 학원에서 과정이 끝난 후에도 우린 가끔 모임을 가졌다. 전시회도 가고 꽃과 관련된 행사도 가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앞으로 발전될 나를 위해 다른 과정도 이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 가능한 작업실도 쉐어하며 실력을 키워나갔다. 나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꽃과 식물을 좋아했다. 혼자서도 자주 다니곤 했던 시골집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서는 왠지 모를 평안함을 느꼈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문득 그때의 평화로움이 떠올랐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던 자연 속에서 나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래,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난 꽃과 식물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매일 7시간씩 어찌 보면 체력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꽃과 식물을 대할수록 나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 거짓말처럼 가슴이 조이오고 밤마다 반복되는 공포감도 사라졌다. 언젠가는 원예치료사가 되어 식물과 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이 들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내 삶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학 간 딸아이의 방을 보면서 딸아이 방에 이게 다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며 바라보니 그동안 내가 배우고 연습하느라 사둔 온갖 재료들이었다. 하나 둘 갖다 놓기 시작했을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희선 작가님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작품들로 가득 채울 공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우린 그렇게 물레동 사가의 작은 작업실에서 함께 시작하게 됐다.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홀 77기 49 백구동 상가 200의 2호. 우리의 첫 작업실은 10평 남짓되는 공유 오피스. 마치 어릴 적 아지트를 만들었을 때처럼 행복했다. 힐링 가든, 물레 가든, 포레스트 가든, 리틀 가든. 뭐가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뭔가 우리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면 좋겠는데 우리는 둘 다 자연으로부터 마음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가든이나 포레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힐링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힐링 포레스트 어때? 우와, 좋아요. 힐링 포레스트. 뭔가 벌써 힐링되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는 일사천리로 사업자 등록도 마쳤다. 하루하루 제작된 작업들로 작업실은 예쁜 꽃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소박했던 우리의 공간은 현관문을 활짝 열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이언트 플라워와 전복 플라워들이 공간을 가득 메워 12평 남짓의 작업 공간은 점점 비좁아지기 시작했다. 작업실에 들어가 책상이라도 앉으려면 입구부터 꽃을 하나하나 치우며 들어가야 했다. 작업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작업실에 큰 꽃들과 재료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쌤, 우리 다른 공간을 찾아보는 건 어때? 1층으로. 그러면 좋기는 한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우리는 늦은 작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평소 잘 다니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 순간 문득 희선쌤, 이쪽으로 가볼래? 좀 어둡기는 하지만 물레동에서는 큰 철공소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골목인데, 저기! 저 그림들은 그래피티라는 그림들인데 철공소 사장님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와서 그림을 그린대요. 색감이나 그림이 독특하죠? 그리고 저기 하늘색 프레임이 있는 공간 볼래요? 안을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공간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가 우리 작업실이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정말 너무 예뻐요. 우리 작업실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층이라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작품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우와,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여기 우리 공간 할 거예요. 한 달 줄 테니 그때까지 나가세요. 그니까 우리 작업실이 이곳에 있으면 삭막한 철공소 골목에서 꽃과 식물 작품들을 보며 잠시라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작업실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좀 오래되긴 했지만 1층에 위치해 있는 공간이 나와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 그곳의 주인이 이미 5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후손분들이 상속분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실장님이 그래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셨다. 망자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아무래도 그건 이후의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찾기도 힘들 것 같아 마음을 접었다. 쌤, 실망하지 말자. 더 좋은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에게 딱 맞는 공간으로. 네, 그래요, 쌤. 우리 좀 더 기다려봐요. 그리고 일주일 후 토요일. 희선쌤, 우리 점심 먹고 부동산에 가볼까? 좋아요. 점심을 먹고 부동산으로 향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 실장님, 혹시 공간 나온 거 있을까요? 뭐 다른 곳은 없고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긴 꽃집 자리는 아니라서, 그리고 주변에 채공소가 좀 많아서 시끄러울 텐데. 어딘데요? 저 비닐하우스 뒤편이요. 거기면 실장님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오늘 짐 정리하고 있어서 한 내일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기 우리가 찜한 곳이에요. 거기 꽃집 자리는 아닌데. 뭐 일단 안에는 못 보니 쓱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거기가 맞는지. 물레동 3가 철공소 골목을 걸어가며 제발 우리가 찜했던 그곳이 맞기를 간절히 바랬다.
두근 두근. 예상했던 대로 하늘색 프레임 안의 공간 안에서 남자 몇 분이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전에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으며 하늘색 프레임 안쪽 공간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쳐 한참을 와서야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아, 저기 맞아요. 저기 맞다니까요. 아, 정말 괜찮겠어요? 이거 진짜 시끄러울 텐데. 네,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꽃집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 가지 재료로 꽃을 만드는 플라워 크리에이터라고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꽃을 만들어요. 작품을 만드는 작업실이 필요한 건데 다른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냥 꽃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름 1m가 넘는 자이언트 플라워는 최근에 텔레비전이나 백화점 디스플레이에도 많이 사용되어 아는 분들이 많아 이해가 빠를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하는 작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설명을 하다 결국엔 꽃집이라는 두 글자로 귀결짓고는 했다. 안녕하세요. 여기 힐링 포레스트인데요. 어디라고요? 힐링 포레스트요. 힐링 뭐? 아, 여기 물레동 꽃집이요. 꽃집. 그래 뭐 꽃집이라고 하지 뭐. 어쨌든 우린 더할 생각도 없이 곧바로 계약을 했고 폭포수처럼 비가 새던 회색빛의 안쪽벽 공사를 한 후 이사를 했다. 쌤, 꿈꾸는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래. 우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꿈에서도 그리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후로도 힐링 포레스트 공간에서 우리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도 그 경험들은 진행형이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처음엔 우리가 이 공간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어쩌면 이 공간이 우리를 선택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언제나 그렇듯 힐링 포레스트를 방문하신 분들은 밖에 걸린 쇼룸 무료 관람이라는 문구를 보고 들어오신다. 와, 너무 예뻐요. 저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사진 찍으실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여기 이런 공간이 있지? 의외의 장소에 의외의 공간이네요. 의외의 장소에 있는 의외의 공간 덕분인지 힐링 포레스트는 몇몇 군데의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되고 유명한 분들도 찾아오곤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물레동 이웃분들과 가까워지며 눈인사를 나누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관람해도 되나요? 2명의 여자분이다. 네, 가능하세요. 편하게 보세요. 상업적으로만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촬영도 가능하세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유쾌한 대화로 마무리 짓는가 싶었는데 근데 여기 공간이 참 좋아요. 울림도 너무 좋은데요? 흥얼거리며 말하는 목소리엔 왠지 일반인과는 다른 놀림이 느껴진다. 혹시 성악가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태리에서 성악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코로나로 이태리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저희 공간에서 공연 한번 해보는 건 어떠세요?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죠. 저 그러면 제가 아는 음향 전문가분이 계시는데 제가 모셔올게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공연 포스터 디자인은 제가 할게요. 우리는 작업실에 앉아서 한참 동안 공연의 진행과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우리 타이틀엔 물레동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와우, 판타스틱. 너무 좋아요.
라이브 몰래, 컬처 몰래, 영 몰래.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건 어때요? 르네상스의 의미를 물레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물레동에 예전의 전성기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보는 거죠. 다시 시작된 전성기는 예술과 기술의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물레상스라고 하는 거 어때요? 오, 몰래상스 좋아요. 와, 오 마이 갓. 정말 좋아요. 물레 쌍스로 해요. 그리고 몰래상스의 첫 번째 공연, 많은 분들이 물레동의 매력을 알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주제는 문며들다. 목며들다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날짜와 시간 정해요. 연습은 제가 따로 하고요. 매주 토요일엔 이곳에 와서 연습을 할게요. 그렇게 물레상스의 첫 번째 문화공연 목며들다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2021년 6월 13일 토요일의 화창한 봄날, 철공소 골목이 쉬는 토요일 오후는 고요하기 마련인데 물레상스 준비로 여느 때와 다르게 북적이고 있었다.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도 방문객들은 연습 장면을 감상하며 공간을 돌아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물레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지름이 1500mm가 되는 커다란 페이퍼 플라워를 만들어 물레상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힐링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문화 공연이 그렇게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서 진행되었다. 쇼룸에 들렸던 분 혹은 인스타를 보고 오신 분, 물레동 곳곳에 붙여있는 포스터를 보고 오신 분들이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앉거나 혹은 철공소 골목에 서서 그렇게 문화 공연을 즐겼다. 가벼운 퀴즈로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 미니 꽃다발도 선물하고 생일자분이 계셔서 생일 축하 노래도 함께 불렀다. 우리가 추구하는 힐링이 되는 공연을 힐링 포레스트 공간에서 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힐링 포레스트 공간. 이 공간에서 만나는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쉽게 터놓는다. 우리는 오늘도 이전에 안면이 없던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결을 경험한다. 이것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기에 내게는 너무 귀하다. 오늘도 그렇게 힐링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획된 문화공연 프로젝트 물레상스는 도림도 126길에서 진행된다. 꿈꾸는 것이, 꿈을 갖는 것이 두렵나요?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모두가 꿈꾸던 세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우린 꿈꾸는 도중입니다. 꿈을 품고 사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기 쪽지가 있네. 뭐지? 작가님과의 인연도 우리의 이야기로서 함께 기록되면 좋겠네요. 와, 진짜 잘 썼다. 너무 멋있다. 여보세요?
한주 작가님, 저 지경입니다.